네, 그러면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두려움에서 용기로 넘어가는 셀프 코칭이고요. 이 주제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표지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서커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쪽 끈에서 한쪽 끈으로 넘어가는 이 공중 고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이 그림을 삽입을 했고요. 이 책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이게 POP 방식이라고 해서 주문자 생산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도입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주문자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그때 소량으로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아는 배송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긴 하지만 출판사의 재고 부담이 없고 뭐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스24나 교보문고 그다음에 알라딘 이런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으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이고 이 책을 쓰게 된, 그다음에 이 책을 엮은 뭐 이유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의 챕터를 선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 생활 설명서라는 그 강연을 들은 분이 계신다면 거기에 나왔던 한 두 페이지 정도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된 줄기로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주된 줄기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슷한 내용들은 좀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청리성이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청리성은 이제 한자로 들을 청, 이루올리, 이룰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청리성을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청자를 이제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청년들이 이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스펙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장벽이 있는 시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시대보다. 그래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이책은 4권, 오늘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권의 종이책을 출간을 했고요. 전자책은 2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장인을 위한 기도 에세이라든가 이제 저는 이제 딸 셋 아빠입니다. 그래서 딸과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공감과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는 책을 엮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잘하고 싶고 열심히 잘하고는 싶은데 사실 그 방법을 잘 알려주는 선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잘하라고만 하죠. 근데 어디서 잘하라고 하냐, 어디서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장 생활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100가지의 챕터로, 100가지의 이야기로 해서 구성한 책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2권은 이제 더 히든 라이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가님들 인터뷰하는 곳이 있습니다. 뉴 저널리스트 투데이라는 곳에 그런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엮은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야구를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이 야구를 경기를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접목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큐리어스 전자책에도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야구와 그다음에 직장 생활 좀 더 넘어서 이제 사회생활까지 접목 좀 더 깊게 내려가면 공동체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두려움에서 용기로 넘어간 셀프 코칭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들었던 방법,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별로 예시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브런치 작가인데 브런치 작가 중에서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저는 커리어 분야의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 저널리스트 투데이라는 곳에 칼럼을 주 2회 정도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로서 이제 작가님들 인터뷰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하는 KPC 인증 코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칭 특강을 통해서 코칭이 어떤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코칭에 대해서 코치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20시간 자격을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제 리틀리 주소인데 뒤에서 이제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강연은 대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얻은 그 내가 스스로 한 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해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과정을 따라와 보시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일말의 실말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데 삶의 궁극적인 목표랄까요? 소위 말해서 있는 거죠. 왜 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답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 언급되고 있는 작가가 있어요. 제임스 알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 개발의 구루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든가 나이팅게일이라든가 밥 프록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의 원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고 120년 전에 원인과 결과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 데저텍이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제임스 알렌의 21권의 책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 책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평화라는 귀중한 인격적 요소를 습득하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혜의 극치이며 물질적 부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가치는 순금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떠올려 보면 마음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하죠. 명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치고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결국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평화인데 이 평자가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혹시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평자는 평평할 평자고 화자는 여기 보시면 벼화자에 이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면 보통 입에 벼가 평등하게 들어가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를 해석을 할 때 평화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벼가 쌀이 그러니까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마음의 평화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겠죠. 왜 마음의 평화를 굳이 그렇게 최종적인 목표, 골로 삼으면서 살아내야 될까, 살아가야 할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면 우리 여기 제가 써 있는 거 있죠. 김밥 한 줄이 있어요. 그리고 보고 뷔페가 있어요. 둘 중에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부패. 뷔페. 고급 뷔페. 뭐 이걸 뭐 묻냐? 당연히 응. 고기 뷔페가 아니냐라고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다시 한 가지 더 얹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고급 뷔페를 드실래요?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김밥 한 줄을 드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김밥 한 줄.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다. 자, 고급 뷔페와 김밥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 배가 되죠. 그죠? 수십 배가 되는데 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김밥 한 줄을 먹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화는 순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젠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 주로 불편하세요? 딱 떠오르실 때? 나 이럴 때 마음이 좀 불편하다. 어떨 때 불편하세요? 싫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싫은 사람이. 싫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싫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싫은 사람이 계속 싫은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할 때. 뭐 이런 때가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주변한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얘기해요.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대요. 당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데 뭐 못마땅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그러니까 막 인상 쓰고 있고 찡그리고 있는 표정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대요. 그리고 내 가치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 불편하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려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것만 챙겨.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내 가치와 상반되는 걸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다 얘기됐지만 나한테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몰랐어? 못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소외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자, 또 하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얼큰한 그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막 파스타를 먹으러 가지, 햄버거 먹으러 가지.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건 아주 간단한 예고 좀 길게 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뭐가 공통된 부분일까요? 이 다섯 가지만 일단 일례로 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상황들의 공통점. 한번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힌트. 이 공통점의 힌트입니다, 이게. 그림이, 이미지가. 음, 찔렸나? 각양각색의 외부 환경. 음, 각양각색의 외부 환경. 아, 뒤로 돌아가 볼고요.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 외부 환경. 타인, 못마땅한 표정, 외부 환경이죠. 미리 얘기해주지 않은 거 외부 환경이고요. 나의 가치와 상반되는 행동도 외부 환경이고, 원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외부 환경인 거죠. 우리는 주로 내가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다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요? 음. 자, 그러면 과연 정말로 외부 환경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 때문에, 외부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걸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 그러면 자기가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러네. 자기가 떨어질 거 알면서도 자르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자르고 있죠. 이 네.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지. 서 있어야 그죠? 여기 되겠네. 있어야지 네.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네. 그냥 쓸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음, 자, 이건 어떤 의미의 메시지냐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방향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방향이 과연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외부의 환경들이 정말 외부의 환경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선을 외부 탓으로만 계속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외부의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마음을 쓸 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 일몰일까요? 일출일까요? 일몰, 어떤 부분에 일출. 대해서 일몰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위에가. 이해가 좀. 밝게 예, 웃음.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자, 또 일몰로 보이세요? 일출로 보이세요? 일출은 일출은 붉은 이렇게 기운, 색깔. 음, 붉은 빛을 띄우면서 네네.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래요? 노을은 약간 이제 희미한 그런 불빛을 띠면서 기울어져서 네네. 노을 같아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쫙 들고 누군가가 야, 일출의 모습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거 일몰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 예, 이쁘네요. 좋네요. 또 누군가가 일몰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막 쓰기죠. 저거 일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일몰인지 일출인지 사실 음, 저도 이 사진이 일몰인지 일출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자연 환경을 찍는 걸 좋아해서 찍어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일출일까? 일몰일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몰을 누군가가 일출이라고 올린다면,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반대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제시하는 이미지가 일몰이라면 일몰이라고 믿는 거고, 일출이라면 일출이라고 믿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토대로 쓴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제목이 있어, 소제목.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꾸준히 읽고 쓰고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 책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 날까?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굴뚝에 그걸 짚이지 않으면 절대 연기 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건 불을 지폈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연기가 난다라는 건 없다. 원인과 결과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특정한 결말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사실이지만, 뭐죠? 특정한 결말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 같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소위 말해서 뭐냐면, 내가 선택한 행위, 이게 원인인 거죠. 내가 선택한 행위가 원인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결론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수많은 결론이 정해져 있대요. A, B, C, D, E, F, G, F 쭉 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결론을 선택할지는 내가 선택한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강연을 신청하신 분은 17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신 분은 11분이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10분이 채 안 되죠. 17명에서 11명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하신 모든 분들이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공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택한 행위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명확하다. 나에게 벌어진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라는 결론이 있는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을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있지만 이 결과에 합당한 원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들을 선택하면서 이 결과를 나오도록 바란다는 거죠. 학생의 경우는 시험 100점 맞고 싶어. 그럼 시험 100점에 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인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하지만 공부는 조금 덜하고 다른 거 하면서 결과는 100점을 맞기를 원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아까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은 지금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해바라기 밭입니다. 자, 두 가지의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분뇨 아시죠? 분뇨. 그 농사 지을 때 뿌리는 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분뇨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분뇨가 있어요, 나한테. 이 분뇨를 이 아스팔트에다가 쫙 하고 뿌리면 음. 어떨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지. 쓰레기지. 아우, 지저분해. 막 눈살 찌푸러지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욕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분뇨를 이 해바라기 밭에 뿌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해바라기가 좋아하고, 일단 뿌리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거름이 되겠죠. 음. 똑같은 분뇨인데 아스팔트에 뿌리면은 쓰레기가 되는데 해바라기 밭에 뿌리니까 비료가 돼요. 그냥 비료가 돼. 어, 결국은 뭐냐면 이 분뇨라는 거는 외부 환경이고 외부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스팔트냐 이 밭이냐는 내 마음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인 거죠. 결국은 외부의 환경인 아스팔트냐 분뇨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내 어디에 뿌릴 거냐. 아스팔트에 뿌려서 쓰레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내 밭에 뿌려서 자양분으로 만들 거냐. 외부에서 벌어진 누군가가 듣기 싫은 말을
아스팔트에 뿌려서 기분 더러운 상태로 맡을 거냐? 아니면 밭에 뿌려서 내 자양분으로 쓸 거냐? 외부에서 벌어진 상황을 아스팔트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것이냐? 밭에 뿌려서 나의 자양분으로 쓸 거냐? 라는 거죠. 자, 아스팔트와 밭, 이 두 가지 걸음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시는 그 분이에요. 굉장히 큰 그 일본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배를 불려온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준 세 가지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크게 일본 최고의 부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가난을 주었다. 음, 두 번째는 이거는 들어보셨죠? 예. 포기하지 않는 네네네.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음,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래요. 음, 자, 우리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걸음이었고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치.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게 진짜 은혜지. 라고 음, 생각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최악의 상황, 그죠?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이분은 아스팔트에 뿌리지 않고 밭에 뿌릴 수 있을까?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대. 그래서 확실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성실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허약하니까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래서 몸을 아끼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다고 하니까 거의 배운 게 없던 거죠. 정규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배움을 관심을 가졌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고 완전 환경이에요. 최악의 외부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스팔트에 뿌리지 않고 밭에 뿌렸기 때문에 이분은 성실함의 중요성으로 시선을 전환을 했고 건강의 소중함으로 전환을 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겠다라는 걸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으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죠. 사실 근데 쉽진 않죠. 그렇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세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느 밭에 뿌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안축해 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죠. 아까 톱을 썰고 있던 그 사람의처럼 방향을 내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외부의 시선에서 방향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를 향해서 바라볼 거냐. 이런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선이죠. 그죠? 시선. 벌어진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스팔트에 뿌릴 수도 있고, 밭에 뿌릴 수도 있고, 이거를 걸음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행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이 결과, 내 앞에 나타난 이 결과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 행동이라는 결국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했던 어떤 방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강의든 책이든 이런 데서 어, 전해드리고자 하는 붉은 줄기 하나의 메시지는 나는 내 주변에 내 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 때문에 성장했다.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네를 타는 두 사람의 모양처럼 기존의 외부의 환경, 외부의 상황, 외부의 어떤 탓에서 나에게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고 내가 밝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점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거를 건너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뿐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 적은 내용인데요. 한쪽 근해에서 다른 쪽 근해로 넘어가는 묘기가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잡고 있던 근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상황에서 손을 떼야지 다음 내가 원하는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온전히 던져야 된다. 자, 근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손을 뗀다고 해도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나를 온전히 던져서 반대편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에서 내가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곳에서 점핑해서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온전히 던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공통점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성장하고 싶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꼭 찾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시선을 바꾸고 그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밝은 점을 찾도록 노력한다면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책 등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의 그 시기가 시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터닝 포인트, 내가 쭉 가던 길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와 결혼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랬죠.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럴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죠.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벌어진 상황,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해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 짧은 거는 뭐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발견한 게 10년 후에 발견하기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살아내면서 겪은 이 메시지들을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고 전달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실려 있냐? 한 30개 정도의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책 출간하시는 것도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4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매일 A4 용지에 10포인트 사이즈로 해서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매일 글을 쓴 지 한 2200일 가까이 돼요. 2018년인가 2019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2000일 넘게 2200일 가까이 매일 글을 쓰는데요. 지금까지 4권의 책이 어떻게 출간이 됐냐면 매일 글을 쓰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세이를 모아볼까? 그래서 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출간을 했고요. 딸들하고 소통하는데 어렵다라는 아빠들을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이들과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모아볼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두 번째 육아 에세이를 출간을 했고 그리고 아까 직장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용기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움과 용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볼까? 그래서 뽑아보니까 한 30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길래 그걸 엮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간할 지금 이제 투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나를 성장시킨 건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힘이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또 모아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음에 이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 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책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매일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렇게 매일매일 쓴 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뭐죠? 왼쪽에, 집신, 캡신. 집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우산, 우산. 우산.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띄워놨을까요? 다 상반돼요. 상반되는 거. 어떻게 상반되죠?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예, 부모님이, 상반돼, 예, 맞아요. 예, 우리가 부모님이, 음, 우리 운동대리님은 이 이야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신과 우산 장수하는 아들. 역시, 저는 예상했지만, 역시나, 집신장수, 우선장수 어머니예요. 이 이야기 예, 너무 잘 아시죠? 네.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 걱정하고, 해가 쨍하면은 우선장수 아들 걱정하고, 항상 걱정만 하는 엄마한테 스님이 지나가다 왜 이렇게 맨날 걱정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날이 쨍쨍하면 우리 집신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비가 오면 우리 우선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선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항상 걱정하는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유명한 이야기 이게 결국은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밝은 점 찾기를 좀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게 좀 깔려 있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는 돈밖에 없어요.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우, 짜장면이 꿀맛이야. 어? 그죠?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지 꿀맛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깔린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깔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밝은 점을 찾자라고 강조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밝은 점은 뭐냐면 그 현재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밝은 점, 말 그대로 밝은 점을 찾아보는 거죠. 짜장면 자체의 짧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발이 좀 쫄깃하네? 아니면 이
간이 너무 잘 배어 있네?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이게 밝은 점 찾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점을 꼭 보도록 노력을 해보셔라.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 상황에도 분명히 밝은 점은 하나 있다. 동전의 양면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책에는 이렇게 쭉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셀프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코치는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대화의 프로세스를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셀프 코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한테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스스로 질문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요, 답을 찾지 마시고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문제가 해결했을 때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때로는 별거 아닌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밝은 점을 향하고 있느냐, 어둠을 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야. 자, 요 이미지 뭐죠? 전구 따면 정구죠. 되나? 자, 정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아, 에디슨. 자, 우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정구 맞습니다. 정구예요. 정구하면 우리는 에디슨이 떠오르죠. 자, 에디슨한테 에디슨한테 기자가 질문합니다. 정구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천 번의 실패를 하고도 수천 번을 실패해도 끝까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수천 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정구가 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구가 될 수 없는 그 원인 수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결국은 실패를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결과로 보잖아요. 대학 시험에부터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냥 뭐 그랬었더랬지 추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미치는 거죠. 왜?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해. 그래서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이지. 우리에게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죽음 전에 모든 것들은 과정이지 절대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죠? 대학에서 수학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일을 찾다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결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한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골프 혹시 치시는 분들 계실까요? 조금. 네, 조금, 예. 골프 그 명언 중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 있던데, 혹시 골프 명언 재미있는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힘 빼라. 그거는 망고 불변의 원리 법칙이죠. 힘을 안 못 빼가지고 항상 모든 운동이 그래요. 그래서 힘 빼는 데만 3년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용어가 뭐냐면 프로는 원하는 대로 보내고 아마추어는 우려한 대로 간다. 음. 그죠? 프로는 네. 내가 절로 보내야지 그럼 글로 보내요. 근데 아마추어는 절로만 안 가면 좋은데 하면 글로 갔고. 그죠? 꼭 저기 왼쪽 절로 안 가면 좋은데 저기로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만 보내.
몸은 그래서 들어가고. 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지만 아마추어는 우려한 대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은 원하는 것일까요? 집중하는 것일까요?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까 우려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라는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나는 저 방향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은 점으로 집중.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바라는 일어나는. 기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안 됐으면 하고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상상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 이미지는 뭘까요? 그런가? 블랙홀인가? 블랙홀. 블랙홀입니다. 오늘 지금 이 강연을 신청을 해주셨지만 아직 지금 아까 잠깐 후기 와서 외부에 이제 일정을 보고 계시는 여정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 큐리어스에서도 이제 돈에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그 명상이라든가 이미지 관련돼서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수업 중에서 블랙홀 명상이라고 있어요. 블랙홀 명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 그 사람 성함이 누구예요? 여정현 선생님이요. 여정연? 네네, 검색하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블랙홀 영상은 뭐냐면, 이 블랙홀이 있잖아요. 이 블랙홀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이 블랙홀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게 블랙홀이에요. 여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그래. 편안해져요.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을 이 블랙홀에 들어볼래? 불어넣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불어넣잖아요. 응. 실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언급을 했어요. 블랙홀 명상에 대해. 그리고 유튜브에 블랙홀 명상 치시면 그 선생님이 하신 수업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막 생활하다 보면 막 기분 나쁜 사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한 말에 기분 나쁘거나 어떤 표정이 좀 싫거나 막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몰래 돌아서서 그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내뱉습니다. 불어넣는 게 아니라 내뱉는 거죠. 이런 습관 하나들이 나의 마음에 굉장히 그 온화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든다라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꼭 어딘가에 가가지고 막 명상을 몇 시간씩 하고 힐링되는 장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버려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이제 그 인사 담당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사도 같이 담당하고 면접도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푸는 방법 갖고 계세요? 이라는 걸 물어봐요. 푸는 방법,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그냥 잘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권하는 게 너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꼭 찾아라. 산책이든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뭐 음악 감상이든 영화든 꼭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웃어버려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어버려라! 예, 은원대리님. 진짜로 웃으면 우리 뇌가 착각하잖아요. 얘가 좋은 일이 있나 보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이질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계속 웃는 상황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커스를. 맞습니다. 자, 이거는 호수예요. 호수. 음, 호수인데 왜 호수를 했냐? 소금과 호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한테 소금하고 물 하나 떠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가 계속 불평을 막 터트리니까 스승이 이제 그걸 보다 못해서 소금 한 줌과 물 하나를 갖고 와라. 그래서 쫙 갖고 왔어요. 자, 이 소금을 이 물에 넣어라. 탁 넣었죠. 저서라. 마셔라. 아, 이렇게 짠 거를 왜 저한테 마시라고 합니까? 짜드냐? 예, 짭니다. 따라 나와라. 호수를 가요. 똑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촥 뿌려요. 그리고 자, 이 호수를 한번 떠 마셔봐라. 어떠냐? 맑고 시원합니다. 아까 그릇에 넣었던 소금의 양과 이 호수에 넣었던 소금의 양은 동일하다. 근데 아까는 왜 그렇게 짜고 이 호수는 그런 짠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소금은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환경, 영양, 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외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 외부 환경이 그릇에 담겨진 물에 들어갔을 때와 호수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승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환경,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 마음이 그릇에 담긴 무인지 호수인지를 먼저 살펴라는 거죠. 결국은 내 마음을 먼저 넓히고 다스리면 그 어떤 소금이 들어와도 전혀 짠 맛을 느끼지 않다. 짠맛이 느껴진다면 너의 마음에 담긴 그릇이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빙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고 자, 마음 챙기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얘기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집에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옷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방에 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제 옷이 이렇게 보관돼 있고 하는데 또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지저분하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좀 이제 안 입는 옷은 좀 처분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유지되면 너무 좋겠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하고 정리를 하지만 조금 마음을 있다. 굳게 갖고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건만 조금 며칠 있으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시 또 또 어지럽고 어질러. 왜 그럴까? 왜 그 다짐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챙겼으면 매일매일 조금 흐트러진 걸 챙기고 조금 어지럽힌 거를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잠깐 잠깐만 그렇게 매일매일 했으면 시간 들여서 웬만 이만큼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마음 챙기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쌓아두죠. 그래서 우리 불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뭐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스를 참았다가 금요일날 터트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몇 달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위해서 한 반년을 그냥 막 내 안에서 그냥 참고 견디고 막, 그죠? 여행 갔다 오면은 좋긴 하지만 왠지 허무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 챙기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매일매일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블랙홀 명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뒀거나 한 번에 털지 말고 그때그때 내버려라. 그때그때 해소하면 짧은 시간, 짧은 에너지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쌓아두면 어때요? 묵은 때 닦는 것처럼. 그쵸? 우리 식탁에 김치찌개 같은 거 국물 딱 떨어지면 바로 닦으면 그냥 한 번에 닦이는데 한 일주일 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안 안 지워지죠. 닦여. 이게 빡빡 긁어도 막 자국이 남잖아요. 바로 하면은 한 3초면 될 거를 바로 안아서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기기를 할 때 매일매일 그때그때 마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은 해결을 안 하면 네네, 화병이 되고, 네네, 앙금이 되고, 네네. 좀 무슨 한이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걸 쌓아두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쌓았다가 한 번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쌓았다가 한 번에 안 풀, 풀어야지 했는데 그 풀어야 될 시점에 못 풀 그거는 수도 안 있잖아요. 풀어. 네. 그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응. 나가라.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웃어서 버리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산이 아니라면, 산까지 가기 힘들다면, 진짜 주변 둘러보고 없으면 그냥 한번 팍, 그죠?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장실에 가.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이런 방향도 있지만, 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응.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옳다는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수결의 원칙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다수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가 손든 것이 옳다고 믿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명 중에 8명이 선택했다고 그게 과연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다수결은 다수가 선택한 게 진리라고 믿고 옳다고 믿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군대 가서 사람 성액격 버린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군대 갔다 오니까 막 거칠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 저 생각보다 되게 내성적이고, 네, 해병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우려를 했었어요. 너 가서 성격 나빠질 것 같은데, 과연 그냥 이렇게 좋지 않느냐. 근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갔다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크게 변함없이 이렇게 본래 그 성향을 가지고 제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널널하게 생활한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험악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아마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이 정갈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은 널브러져요. 예비군가 그 군복만 입으면 왜 이렇게 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지, 그죠? 흐트러지는지 굉장히 널브러져요. 막 바닥에 아무 데나 앉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평소에부터 그러냐? 아니에요. 평소에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그런 사람들인데 꼭 예비군 훈련만 가면은 그렇게 보여요. 왜냐?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방향이 그렇고 사람들이 맑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휩쓸리는 것이 어, 그죠? 그래, 잠깐. 내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현재 바라보고 가는 방향이 진정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살펴봐야 된다. 우리 군중 속에 있다 보면, 그죠? 군중 속에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드는 방향이 나도 동조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해서 동조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를 꼭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기라는 거는 뭐냐면 혹시 그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시죠. 운동회 갔다 와 본 적 있으시죠?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운동회 가잖아요. 운동회 가면 꼭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 꼭 달리기를 시켜요. 그렇죠? 달리기. 다른 거는 좀 시키면 대기차기나 차라리 뭐 이런 거 시키면 좋은데 꼭 굳이 왜 달리기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달리기를 시켜요. 근데 어른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 달리기 할 때 항상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앞으로 넘어져요. 그런 장면은 가끔 보지 않으세요? 엄마들은 항상,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제가 운동회를 간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 꼭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한두 분은 꼭 있었어요. 근데 난 그게, 아빠들이 달리다가 어, 앞으로 막 넘어지더라고. 아빠들도 앞으로 넘어지고, 다 응. 앞으로 넘어져요. 막 넘어져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아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달리기 잘했을 때, 그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내 몸은 어때요? 말을 평소에, 안 들어.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지, 그쵸? 조금만 걸으려고만 뭐, 그냥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뭐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하죠. 내 마음은 저 앞에 가 있어. 이미 달려서. 근데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진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인정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 나이도 들었고, 체력도 좀 떨어졌고, 마음의 힘도 조금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뭐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계단이고 지하도고. 예, 육교. 육교죠. 왼쪽에 있는 건 육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하도예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가요? 음, 오셨군요. 좁아진, 음. 좁아지고 넓어지고. 자, 육교와 지하도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한다라는 통로가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육교는 처음에 올라갔다가 다음에 내리막길이에요. 그죠? 근데 지하도는 처음에 내리막길이었다가 나중에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뭐, 제가 뭐 감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인생이란 삶이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인생은 처음부터 그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까지는 거의 같다. 다만 그 여정, 연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정이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냐, 내려갔다가 올라가냐 이 차이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제가 올해 20주년 결혼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일찍 결혼했어요. 저 28, 저희 와이프가 24세 결혼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25세 이제 배가 불렀죠. 근데 25이면 어떤 나이예요? 한창 막 직장 한참.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막 룰루랄라 막 이렇게 다녔던. 근데 나는 배가 불러 있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래서 계속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굉장히 좀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그때 어디서 그런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육교를 걷고 있는 거야. 너희 친구들은 지금 지하도를 걷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처음은 좀 힘들지만 나중은 좀 편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금은 조금 자유롭고 재밌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네가 겪는 이 어려움을 또 겪을 시기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쭉 어디, 영화를, 오랜만에 진짜 영화를 보러 쭉 둘이 나왔어요.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네요. 어디야? 나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는데, 둘이서 영화 봐. 애들은? 애들끼리 그냥 알아서 잘 놀아.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좋겠다. 난 지금 애 기저귀 갈고 있는데. 그죠? 물론 젊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게 물론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면 내가 육교를 걷고 있는 육교에서 오르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나한테는 또 편안한 시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막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거지 내 인생에는 항상 오르막만 있고 내 인생에는 항상 내리막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오르막길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오르막길이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이게 제가 아까 그 소리를 공유화를 안 시켜서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응, 들리세요? 아니요. 안 들리죠? 잠시만요. 이 영상은 꼭 응, 좀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이 영상은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멋있어. 네, 잠시만요. 공유, 소리 공유, 소리 공유. 오케이. 네, 이건 꼭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학습. 절박한 생각을 들리죠?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이런 답을 들리세요? 찾아낸 것 같아요. 세상에 네, 하고 싶은 들립니다.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질문하셨던 상규 씨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위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보셨구나. 제가 전에 또 한번 쌓였는데, 그 철학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짐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쇼펜하우어죠. 지금 많이 유명하신. 왜냐면
그 그랬어요. 서점이나 어디 가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이 말이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당신의 음.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분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의 자극이나 조금의 어려움이 붙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죠. 받아들인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 달리기 할 때 지금 나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도 나한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여기를 목적기를 했고 자, 우리 강점, 약점 혹시 한번 얘기 들어보는데, 내 강점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약점을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뭐, 갤럽에서 나오는 강점 진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강점과 약점은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니요. 가- 피가. 강점과 약점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강점이 세게 발현되면 약점이 됩니다. 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모습이 강점이죠. 그죠? 근데 주도적인 게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세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강점이 너무 세게 발현이 되면 그게 꼭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잘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세상은 계속 어둡고 나쁜 일만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촛불 하나를 더 밝혀라. 음, 내가 촛불 하나를 더 밝히면 된다. 어둠을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촛불 하나 더 밝히면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촛불 하나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책장을 덮으며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에피소드가 이제 그 책의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글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질문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그 셀프 코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려면 이 책을 읽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질문을 그냥 그래 하고 넘기지 말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적어보는 시간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책을 씹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씹어 음. 먹으려면 그냥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 나는 어떤 내 상황에, 내 삶에 비춰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의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가 아니라 이 질문을 읽음으로써 내 스스로한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가능하신 분들은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을 좀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늦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받아들임이라는 게, 아, 뭐 받아들임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받아들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다시 앞으로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음, 들었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지하, 네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그것도 보면서, 아,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고, 내려가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만, 인생에는 쉬운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고, 또 네네. 어려운 걸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되게 좋고 행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옛날에 나도 저렇게 힘들었었을 때 음, 이렇게 해서 삶을 바꿨었는데 그것도 우리 그 김영태 작가님이 나눠주시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되게 행복했고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또 감회가 아, 새롭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여정현 선생님 홍보를 좀 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책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명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네. 블랙홀 영상 이 실습 이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큐리어스에도 강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웃는데이님 이분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를 통보해 주셨군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시네. 이렇게 모습만 봬도 음, 딱 뭔가 그냥 느낌이 오시죠? 달관하신 분 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수업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진짜. 네, 그래서 성함을 물어봤어요. 네네. 한번 아, 들어보려고. 왜 그러셨군요. 사람이 네, 살아가다가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없고 화가 안 날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스트레스나 화, 또 남을 미워하는 거, 막 그런 거를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게 다 옛날에 말하니까 화병이어갖고 저희 맞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체 내린다는 지금은 음, 소화제가 많으니까 그게 음, 없어졌어요.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간판에 체 내리는 집 하고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 체 내리는 게 음, 어른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결혼 와갖고 시집살이가 심했잖아요. 그럴 때 음, 여기 식도에 앙금이 쌓여가지고 그게 지금 말하면 담이에요, 담. 근데 네, 담을 삭히는 약이 없으니까 여기에 채곡채곡 하수도에 그 저기 찌꺼기가 쌓이듯이 어머니들 가슴에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그거 시집살이 당하고 이렇게 음, 한 세월이 나중에 가서 살만하니까 화병이 돼가지고 막 온몸을 이렇게 음, 통증이 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이러면은 그 체내비는 집에 가면은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요만한 앙금을 빼내준다 그래요. 그렇게 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그때는 화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애기부터 다 어른까지 다 받고 사는데 그 음,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그때 없애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만병의 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까 블랙홀 명상이 음, 정말 우리가 어 저기 뭐야 화가 날 때나 뭐가 안 될 때는 정말 소리를 질러야지 되는데 그 블랙홀에다가 소리를 질러서 안 좋은 거를 막 버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웃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음, 이제 그냥 옛날 사람들이 야 웃어 버려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 음, 말에. 그러니까 네네. 네, 우리 그래야 옛날 어른들이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야 웃어 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음, 바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서 버려라 해갖고 막 이제 아프면 가라 그러고 웃고 이제 나이도 먹었으면 나이야 가라 하고 웃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바로바로 그거를 풀어버리는 나에게 어떤 그런 음,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방 말씀하신 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저도 많이 이제 거의 이제 70인데 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음, 참 어려움 겪을 때마다 이제 저의 장점은 그걸 어려움 닥칠 때마다 불만을 하지 않고 그걸 음, 그냥 수용하면서 음, 극기라는 저 혼자 저에게 음, 극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음, 그리고 상록수의 채영신
나는 최영신을 닮았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제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음, 어디 농촌에 가서 일을 하든 또 내가 집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할 때든 해서 나는 개척자야. 이런 음, 말을 이제 혼자에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음, 건강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어, 뭐 네. 위장병, 화병 이런 게 음, 없어요. 근데 음, 그냥 끌어안고 있었으면 아마 화병이 많아가지고 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저의 이제 하나님 주신 참 감사함은 긍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순간순간 잊어버려 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좋은 음, 일을 겪게도 되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그때그때마다가 돌고 돌리면서 인생은 새옹지마다 하는 또 물레방아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음, 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네네. 이제 또 막바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남도 제가 음, 긍정으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음,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공부를 늦게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도 뵙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유, 게 바로 저의 행복이고 아이고, 감사함이에요. 그렇게 여기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마 조금 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 후기 작성하실 때 내용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고 또 저희 톡방에도 혹시 뭐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의견 주시면 같이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명함인데 뒤에 이제 리틀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글 쓰고 이제 강연 있으면 강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제 프로필을 누르시면 이 링크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뭐 블로그, 브런치, 뭐 인스타, 그다음에 강연한 내용들을 가끔씩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은 오프라인에는 없습니다. 오프라인은 네. 없고요. 온라인에서만 예,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주변에 카카오톡 예,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코칭 특강 가끔 하니까 그때 참여해서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요정, 있으면 예,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또 푹 주셔도 돼요. 네, 말씀 주시죠. 여정현 선생님도 저기 블랙홀 명상 어울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김용태 작가님이 또 이렇게 책을 내신지 몰랐어요. 저 모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새롭게 나온 또 이제 코칭 관련된 책을 보면서, 아, 우리 작가님은 도대체 언제 쉬시지? 직장 생활하시고, 코칭하시고, 글 쓰시고,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영상을 3분이라도 좀 음, 만들자. 음, 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제가 작가님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하고 싶다. 나 좀 음, 그걸 좀 배우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 강의에 잘 온 것 같고, 지금 이장규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좀 우리가 불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블랙홀 속에서 넣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원하는 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강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예,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남은 시간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정원 여신님 오셨네. 한 말씀. 네, 오늘 웃는데이님이 또 이렇게 적극 또 같이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저도 조금 어저께 사실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음, 이게 삭혀버려야 되는데 했는데, 오늘 음, 강의 들으면서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음, 이제 블랙홀 그 명상, 저도 지금 오늘 딸한테도 지금 음.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빨리 해소하게 너도 싫은 일이 있으면 주먹 딱 쥐고 예, 뱉어버리라고 그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또 취업 말씀하신 대로 딱 네네. 지금 창대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면접 볼 때 그거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하냐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원래 카드 게임인데 카드 음, 게임이라도 얘기를 하거라 그렇게 음, 얘기를 해야 될지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나를 좀 잘 다스리고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마다 답하고 그 질문 답을 좀 기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조금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음, 조금 해소된 것 같아요. 예, 음, 빨리 이걸 놓고 다른 거를 잡아야지 제가 제 길을 잘 방향성을 잡고 갈 것 같아서 음. 좀 예, 몰입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 같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 고맙습니다. 네, 잠깐 팁 드리면 그 아드님이 이제 면접 보고 막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할 네, 때 요즘에 많이 또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네,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은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는 자리거든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대부분은 오면은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와야 이 회사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걸요? 라는 식의 뉘앙스의 나의 장점과 이런 걸 계속 어필해야 그 사람들이 픽을 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음, 기억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근데 고르지를 못해요. 너무 순해서, 순둥이어서. 그렇죠. 자기, 자기 칭찬, 셀프 칭찬하는 걸 못해. 근데 칭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나는 음, 내가 여기에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는 자리라는 게 음. 면접이라는 거. 그렇죠? 네. 내 중심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왜 나를 뽑아야 음, 되는지. 음,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를 원할까? 어떤 부분을 원할까?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냐면 그 회사의 비전과 그런 거 있죠. 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의 비전과 그다음 최근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내 강점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음, 연구를 해봐라. 네네. 재무제표도 볼 수 있으면 좀 보고, 너는 그냥 뭐 일본 구매 담당이니까 일본에 살았으니까 올해 제가 음, 좀 잘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저도 그까지는 얘기해 줬거든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편하게 쉬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후기는 어디다 고맙습니다. 쓰나요? 네, 후기는 어디다 쓰나요? 후기. 후기는 큐리어스. 큐리어스죠. 예. 아, 아마 네네. 알겠습니다. 큐리오스에서 그
후기 쓰는 링크가 또 가기도 예, 하더라고요. 예, 종료가 네. 되면은 쓰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니까 거기서 잘 좀, 쓰시면 됩니다. 예, 잘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정현 선생님 뵈서 반갑고 우리 청리성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어요. 저도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어요.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종료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